들어가 볼까요? 핸드 없으시면 안 계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좀 보고 있어요. 지난달에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번 달이 처음이신 분들 더 많으시고 뭐 매달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해커스에서 파트 7 담당하고 있어요. 이름은 표희정이라고 하고요. 저하고 한 달 동안 파트 7 같이 공부하실 거고, 일단 오늘은 처음 뵙게 되는 날이지만 조금 배워가는 건 있으실 건데 가볍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가볍게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홀수달 진도가 질문 유형별 정리였는데 그거를 좀 간단하게 아주 짧지만 간단하게만 좀 리마인드 해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번 달이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기본적인 디렉션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을 통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필요한 그 수업 관련 공지사항과 관련해서는 반별 게시판에 그 파일 자체를 업로드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요거 자료 가지고 가실게요. 자, 그래서 이제 파트 7은 단일 파트로는 문항 개수가 가장 많은 거 아시죠? 얘가 이제 몇 개 정도가 출제가 되냐면 100문제 기준, RC가 100문제니까 100문제 기준에서 54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54%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는 이걸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지문 개수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 개수가 1개냐, 2개냐, 3개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아주 그냥 딱 보자마자 이렇게 나눌 수는 있는데 요렇게 이제 해서 29문제, 10문제, 15문제에서 100문제 나오는 거, 요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특히 우리 뭐 정규반 들으실 정도면 토익을 아주 처음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험이 그래도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는 좀 아시는 분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로 하고요. 요번 달이 이제 짝수달인데, 짝수달은 지문 종류별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홀수달 진도, 그러니까 얘가 7월 진도가 되고 5월 진도가 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월 진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문 종류별이라는 건 편지, 이메일, 뭐 기사, 공고, 광고, 뭐 양식,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정리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각각 지문의 특징, 그리고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표현인데, 재표현과 관련해서 이번 달 정리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원래 홀수달보다 짝수달이 재표현 정리가 원래 더 많이 되는 그 짝수달이에요. 뭐냐면 지문 종류별로 정리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번 달에는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여러분과 많이 좀 생각을 해보실 시간을 좀 가지실 거고요. 연계 지문은 뭐 매달 하는데 요번 달이 요 3개랍니다. 그래서 지난달, 그러니까 짝수달, 그러니까 홀수달이죠. 홀수달은 요렇게 2개를 하고, 이제 짝수달은 요렇게 3개를 합니다. 그래서 기사, 공고, 양식, 연계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규반의 목표를 좀 잡아보면, 일단 우리 반에서 뭐 합니까? 독해 핵심 정리합니다. 독해라는 개념을 딱 들었을 때 그냥 지문 잘 읽으면 정답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뭐 시험을 보시면 파트 7은 뭐 워낙 많이 찍는 파트가 되죠. 그래서 분명히 전략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그 전략을 저하고 잘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다양한 지문의 문제를 풀어봐야죠. 그래서 실전 대비 능력을 완전하게 향상시키는 목표,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면서 가장 쉬울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사실 재표현이거든요. 그렇죠? paraphras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꿔 말하기. 그래서 이제 바꿔 말하기는 왜 중요하냐면 출제자 입장에서 그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내면 너무 쉬우니까 어느 정도는 재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쉬우면 굉장히 쉽고 이게 어려우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간 내에 푸는 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실 건데 요 연습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실러버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데이 10부터 테스트가 좀 실시가 되고요. 그래서 앞쪽 부분에, 그러니까 앞쪽의 진도에서는 전반부에서는 문제를 아주 많이 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요게 표쌤이 너무 문제 안 풀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뒤쪽으로 갈수록 테스트는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장 최적화된 실러버스 강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서 요렇게 한 달간의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심하실 사항은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는 뭐 완전한 수준까지 요구하진 않지만 기본 구조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꾸미머 정도는 좀 보이셔야 정규 수업 따라가실 수 있고요. 해석하는 방법 당연히 배우지 않습니다. 뭐 직독직해 연습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건 정기 토익 시험장에 가셔서 어떻게 하면 좀 빠르지만 정확히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 한 달 무슨 생각만 해주셔야 돼요?
토익 생각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익은 어떻게? 짧고 굵게. 그래서 정말 이미 너무 덥죠, 여러분. 이미 너무 덥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막 진짜 어제도 너무 덥다 막 이러면서 이제 지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6월, 그나마 7월보다는 6월이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몇 점의 점수를 가지고서 정말 최대치로 좀 끌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고고익선 하지 마시고요. 뭐 높을수록 좋겠지. 근데 내가 그래도 몇 월까지는 몇 점의 점수를 내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잔소리 한 번만 할게요. 수업 시간에 휴대폰 쓰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휴대폰을 그냥 만지지 않으시면 됩니다. 정말 벌써 수업 끝났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밀도감, 집중력 있게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할 틈이 없어요. 그냥 한다는 얘기는 수업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잠깐 짠 생각해도 정말 빈칸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소리가 그렇게 느리지 않죠. 근데 전 이 속도를 언제나 유지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뭐 더 빠르게 얘기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속도를 유지하는 건 한 하루 이틀이면 적응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발음은 똑바로 하려고 항상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잘 꽂히시게 제가 할 거니까 수업 시간에 휴대폰 쓰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아침반에선 이런 잔소리가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지난달에도 뭐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면학 분위기 자체가 아침반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아침반 정말 쉽지 않죠. 나오는데 너무 힘들었죠. 나 오늘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아침반에 클릭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승우 씨가 지금 아침반 한 달 들었는데 어때? 좀 적응됐어? 안 돼요? 굉장히 솔직한 답변. 난 승우 씨면은 적응했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렇죠. 적응은 안 됩니다. 근데 한 5일 정도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 그래도 좀 익숙해는 져요. 그때 일어나서 나오는 게. 그리고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우리 아침반은 시간 활용도가 너무 좋죠. 진짜 딱 수업 끝나도 10시. 그러니까 새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그래서 정말 시간 활용도가 좋고 솔직히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아침반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솔직히 라이브도 마찬가지예요. 라이브도 7시부터 라이브 듣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라이브 분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한테 맞는 반 선택하셔야 되죠. 우리 RC가 350점 기준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LC하고 RC 중에 보통 점수가 높은 건 뭐죠? AC가 보통 높은데 그래서 총점 700 기준이라고 보진 않을게요. 왜냐면 만약에 얘가 400이고 얘가 300이면 정규 수업이 어렵거든요. 왜냐면 350 을 기준으로 수업 진행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점수가 일단 RC에서는 한 400은 나와야 되고 AC에서 한 450 정도는 끌어당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850 이상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지만 만점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만점 당연히 나옵니다. 실제. 그래서 뭐 지난달 들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만점이 나올 정도의 레벨까지 다 다룹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열심히만 하신다면 자료가 부족하거나 자료가 뭐 쉽다 이렇게는 절대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빠르게 얘기하고 갈게요. 우리는 선 문제로 갈 거예요. 선 문제. 그러니까 선 문제라는 건 뭐냐면 문제 먼저 읽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지문이 이렇게 있고 문제가 만약에 3개가 있으면 지문의 종류 보고 제목까지 보신 다음에 문제만 먼저 읽고 지문에 가서 순서대로 근거를 잡는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문제 먼저 읽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문의 내용을 100% 알아야 세 문제가 풀리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문제에서 건드리는 정보를 빨리 찾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시기 위해서 문제 먼저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보통 문제가 2개에서 5개 딸려 있는 거 아시죠? 파트 7에 문제가 2개에서 5개 달려 있잖아요. 2-3문제는 한꺼번에 읽고 지문 가셔도 되는데 4-5문제짜리는 문제 개수가 많기 때문에 끊어 읽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4개 다 읽고 가는 게 아니라 2개 읽고 간다고. 2개만 읽고 전반부 읽다가 1, 2번 해결하고 나서 3, 4번 읽고 그 다음에 끊긴 지점부터 다시 읽으면서 3, 4번 해결하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 읽으실 때 2개 단위 정도로는 읽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난 3개 문제도 조금 부담스럽다 하면 3개도 2개 하나 나눠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끊어 읽으시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의 위력? 학원 왜 다니냐면 뭐 스킬 배우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저희 학원에서 7
가르친 지 한 14년 됐다고 했죠. 그래서 뭐 저는 진짜 세븐만 가르쳤기 때문에 솔직히 뭐 그냥 세븐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방법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적인 측면이 이제 스킬인데 요거 배우려고 하거나 이건 내가 할 거니까 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독해력, 어휘력이 같이 늘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독해력과 어휘력이 같이 안 늘면 뭐 방법을 알면 뭐합니까? 해석이 안 되는데 정답 안 나오는 게 더 슬퍼지는 상황. 그쵸? 그래서 요게 같이 늘어야 되니까 리뷰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리뷰하는 방법은 제가 반별 게시판에 요렇게 업로드 시켜놨다고 했고 솔직히 부교재 맨 앞 페이지에 제가 인쇄해놨죠. 뭐 부교재 맨 앞 페이지에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우리 이번 달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초반에 좀 몇 번 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하다가 이제 뭐 해야 되지?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맨 앞 페이지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이번 달 처음이신 분들 지난달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이제 숙지가 되셨으니까 안 보셔도 되는데 이번 달 처음이신 분들은 리뷰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를 제가 파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실제 그 형광펜 리뷰가 된 걸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올려드리는 이유는 그야말로 뭐 하다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거대로 리뷰를 하실 수 있게 좀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하시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형광펜 리뷰가 뭔지 그거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놨고 연계지문에 대한 아까 연계지문에 대해서도 어떻게 리뷰가 진행돼야 되는지 다 써놨거든요. 실제 찍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 관련 공지사항인데 해커스 토익 RC 교재 사용하는데 2023년에 개정됐습니다. 개정판으로 당연히 수업 진행은 하는데 혹시 20년에서 22년까지 산 9버전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수업 시간에 쓰는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87 같은 경우 이전 거 쓰셔도 돼요. 특히 이제 단과 들으시는 분들 뭐 제 것만 들으시는 거니까 단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전 버전이면 새로 안 사셔도 되는데 페이지 수가 다르니까 제가 오늘 공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페이지 수는 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다. 왜냐면 제가 공지할 때 기본 당연히 최신 버전 기준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페이지는. 그러니까 9버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공지 숙지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내일부터 부교재 반드시 지참하시는 거. 부교재는 매일 쓰거든요. 부교재 이론이 있고요. 주교재는 매일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교재 쓰는 날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6월 2일, 9일, 20일, 26일에 지참한다고 써놨고 그래서 요거 제가 여기도 이제 별표 이렇게 그 플러스 표시해 놓은 게 주교재 지참하는 날짜가 되겠고 반별 게시판에도 항상 다음 시간 뭐 내일 주교재 지참필 이런 공지 제가 제목에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좀 놓치시지 않게 그래서 요거는 좀 형광펜으로 해두시고 이날만큼은 주교재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좀 아실 수 있게. 그리고 모든 과제 공지, 정답, 해설 다 어디 있어요? 반별 게시판에 공지되니까 반별 게시판은 본인이 등록하신 반으로 로그인만 하시면 되겠고 부교재 구입처는 일발관 지하 1층 여기가 일발관이죠. 지하 1층 가셔서 교재 판매처에서 오늘 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셔야 내일 가지고 오시고 과제 부분도 있으니까 오늘 가실 때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핸드아웃이 나오는 날짜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제가 별표로 크게 써놓은 날이 핸드아웃 나오는 날짜들이고 다 어휘 자료들입니다. 기본 그 이론은 부교재 묶여져 있는 거고요. 요건 어휘 자료들이기 때문에 어휘 자료는 따로 드리는 거예요. 들고 다니시면서 외우실 수 있게. 그래서 혹시 뭐 피치 못하게 빠지시면 신청하면 무조건 드리니까 반드시 받아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좋아하는 말이고 사실 제 삶의 모토이기도 하고 무슨 일이든 미쳐야 한다. 뭐 이런 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가 더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한 달 동안 8세븐이 사실 쉬운 파트가 아니고 뭐 모두에게 가장 어렵다라고 느낀 파트지만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8수와 7 이렇게 풀어나가는 재미가 이 정도로 있다고 이런 걸 느끼실 수 있게 제가 이끌어 나갈 겁니다. 자, 뒷페이지로 가시죠. 지금 오신 분 요거 핸드아웃 좀 가져갈게요. 자, 뒷페이지에 가시면 질문 유형별 정리 있잖아요. 질문 유형별 정리를 해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질문 유형별 정리 제가 홀수달 한 달 내내 하는 건데 뭐 잠깐 지금 15분 얘기한다고 완전 이해가 가는 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아예 이 설명을 안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기본적 방향을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도움받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좀 정리를 쑥 하고 갈게요. 지난달 들으셨던 분들은 완전 정리가 되는 시간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8세븐이 생각보다 질문 유형이 많아요. 7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중에 첫 번째 배우는 게 보통 주제 목적인데 그 글의 주된 이야기가 뭔지 묻는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근거 자체가 보통 어떻게 나온다? 전반부 쪽에 나오게 된다. 그쵸? 그리고 주제 목적을 나타내는 핵심 문장은 당연히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표현이 될 가능성은 당연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재표현 된 거는 이렇게 색칠해 놓았어요.
왜죠? 집에서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세부 사항은 그 글의 주제 목적이 될 수 있나요? 없죠. 왜? 세부 정보인데 어떻게 주된 이야기가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무 범위가 넓은 것도 무조건 오답이 됩니다. 주제, 목적이라는 건 그 지문의 주된 이야기를 찾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부상 좁은 정보, 너무 넓은 정보는 주제, 목적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전반부 쪽에서 주제,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시면 이 쿨하게 좀 나중에 풀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다 연결해서 할 거니까 그때 좀 강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주제 목적 안 보여? 쿨하게 나중에 풀면 주제 목적은 자연스럽게 뚜렷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정보 묻는 문제인데 세부 정보 묻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6하원칙 문제라고 하냐면 6개의 의문사를 사용해서 세부 정보를 물어보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그 6개의 의문사를 사용해서 물어보게 되죠. 언제 해? 누구랑 해? 왜 하니? 어떻게 하니? 이런 식의 질문이니까 세부 정보를 물어보게 되고 세부 정보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난이도 면에서 그렇게 세진 않지만 문제 개수가 일단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15개에서 20개까지도 나오는 아주 빈출 질문 유형이라서 여기에서 점수를 많이 우리가 따먹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6하원칙 문제 핵심은 뭐냐면은 질문의 엑기스, 나한테 요 질문의 근거를 가장 빨리 보여줄 만한 어구, 키워드를 잡는다. 키워드, 키가 핵심이란 뜻이죠. 그럼 질문에 어떤 엑기스적인 표현을 잡는다. 왜 내가 이걸 엑기스라고 할 수 있냐? 이 엑기스 관련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등장하거나 재표현돼서라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런 거 있죠. 요게 아주 대표적인 질문인데 너무 자주 나오고 또 이해하기가 가장 쉬워서 제가 이걸로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쳐다보시죠. What is enclosed with this letter?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편지에 동봉된 거 뭐냐라는 이 질문의 핵심. 너만큼은 그대로 지문에 등장하거나 재표현돼서 등장할 만한 표현 같이 발음 한번 해보시죠. 뭡니까? 뭐예요? enclosed. 이 편지에 동봉된 거 뭐야? 라고 질문이 나왔으면 지문상에는 죽었다 깨나도 동봉 관련 표현 있어야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문에 랄랄라 가서 enclosed 그대로 줘? Thank you. 근데 뭐가 될 수 있어요? 재표현 될 수 있죠. 뭐 attached, included 뭐 이거 다 배울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요런 것들로 나온다 한들 같은 의미면 근거의 위치니까 스탑하고 정답 찾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게 6하원칙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시면 질문에서 키워드 잡으시고 지문을 쭉쭉 읽다가 내가 질문에서 잡았던 키워드와 관련 있는 부분이 나온다. 근거 위치란 얘기니까 스탑하고 똑같이 재표현되어 나와 있다 한들 근거 위치니까 잡아내시고 거기서 정답 도출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inclose 잡았는데 그대로 뭐 inclose 주면 땡큐인데 attach도 나와도 잡으시라고요. 그쵸? 재편 한 3개 가볍게 suitcase 가방인데 수화물 재편됐었어요. L로 시작합니다. 뭐죠? luggage. try가 뭐 뜻이 많죠. 뭐 시험 삼아 해보다도 되고 노력하다도 되고 먹어보다도 됩니다. 먹어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T로 시작하는 거 먹어보다 뭐 있어요? 맛보다. taste는 기본 단어를 안 쓰고 sample 써볼까요? 샘플 어때요? 그 화장품 가게에서 받는 그거 맞습니다. 그렇죠? 견본이라고도 하지만 샘플이 맛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외우셔야 되는 뜻이고요. 어떤 표현까지 활용이 됩니까? sampler이라고 얘기를 하면 맛보기. 맛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맛보는 사람이면 뭐 시음자, 시식자가 sampler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하고 또 활용돼서 나왔던 표현이 sampler course라고 하면 맛보기 강조합니다. 맛보기 강좌. 여기까지 연결이 되세요? 자, 그다음에 sweater. 여러분 sweater, 스웨터죠, 스웨터. 그럼 스웨터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clothing이나 clothes만 쓰지 않고 여기 앞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article 들어가서 나온 적이 있죠. 몇 번이나. 그래서 article of clothing 하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망하는 거죠. 옷의 기사 이러면 망하는 거야. 아시겠죠? 의류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article이 물건 자체를 뜻할 수가 있다. 그 밑에 문제가 귀엽게 한 게 있는데 연습 문제예요. 40초 드립니다. 집중해서 정답 보기 2개밖에 없는데 50대 50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뿅.
자, 갑니다. 일단 질문 자체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What should take place periodically 이렇게 나오죠.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까? 발음 한번 해주실래요? 뭐가 눈에 띕니까? 뭐가 눈에 띄어요? periodically 무조건 눈에 띄잖아. 자, periodically 자 제가 영영사전 찾아왔습니다. 화면 보시고 periodically의 1번 뜻 뭡니까? 1번 뜻 때때로, 그쵸? 간헐적으로란 뜻이에요. From time to time, occasionally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아, 그럼 때때로, 가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지문에 이거 써놨을걸? 때때로라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굳이 periodically를 질문해 줬다는 것은? 맞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읽어봤더니 policy, 정책이라는 건 만들어져야 된다. 뭐가 포함되도록? details specific to company's needs니까 회사의 필요와 회사의 선호도에 맞춰진 세부 정보를 포함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당연히 그것이 정책인 거죠. 그쵸? 근데 회사는 이것에 revisit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것에 revisit해서 근데 여기서 반짝 뭐라고 얘기하는 거 반짝 보셨어요? From time to time이잖아요. 이것에 재방문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그럼 뭐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건 뭐예요? 발음해 주세요. 뭐죠? policy겠죠. 그쵸? 그럼 policy에 revisit하는 것을 때때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필요시에는 as necessary 보이세요? 필요시에는 뭐 해야 돼? 수정도 해야 된대. 그럼 당연히 뭐예요? 때때로 이 policy를 검토하라는 얘기죠. 그쵸? revisit 한다는 게 진짜 방문하는 거 아니잖아. 다시 보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다시 본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체크나 리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갑니까? B.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렇게 찾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키워드로 잡아볼까? 그쵸? 그래서 무엇을 키워드로 잡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써놓은 건데 지난달 들으셨던 분들은 딱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정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이 처음이신 분들은 5번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뭐 저하고 키워드 많이 잡아 나갈 건데 한번 기본 정보는 좀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제가 생각보다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 표시한 거 잘 보시면서 공부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셔서 나투루 추론 넘어갈게요. 그 나투루하고 추론은 제가 이제 홀수 달에 한 4일 정도 정리하는 부분이라서 요거 뭐 제가 잠깐 얘기한다고 완전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 디렉션을 드립니다. 그 가장 많이 틀리죠. 나투루 추론에서 거의 오답률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나투루하고 추론이 전체적인 지문의 이해도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게 약간 다른 성격은 있지만 풀이 방향이 같기 때문에 지금 같이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가 전체 지문이 근거가 되는 나투루 추론 요거 먼저 하고 두 번째로 세부 정보가 근거가 되는 나투루 추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통 전체 지문이 근거가 된다는 얘기는 질문에서 키워드 있다 없다? 없다. 없는 문제. 요거부터 포인트 잡고 들어갑니다. 질문에서 키워드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6하원칙 같은 문제가 키워드가 있는 애들. 그쵸? 그러니까 키워드가 있으니까 바로 근거 위치가 조금 비교적 잘 보이지만 얘는 딱히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보이진 않을 수 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키워드가 없는 애들이냐면 이런 애들 좀 보세요. 공지에서 언급된 거 뭐야? 그야말로 뭐만 툭 하고 던져주냐면 지문의 종류로 묻는 애들. 종류로 물어보는 애들은 보통 반갑진 않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그 지문 자체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티스에서 언급된 거 뭐냐? 이런 식의 질문 반갑진 않죠. 왜? 키워드가 딱히 없잖아.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새 제품에 대해서 언급 안 된 거. 어머! 새 제품? 하고 키워드 잡으려고 했지만 지문 전체를 읽다 보니 지문 전체가 다 새 제품 얘기야. 키워드가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지문 전체가 새 제품 얘기면 그러면 내가 질문에서 잡은 대상이 그 글에 계속 등장하는 소재. 주인공이죠. 계속 나오는 소재. 주인공이라면 전체 지문이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딱히 키워드 역할을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애들이 그 전체형 문제인데 이런 전체형 문제는 자 보시면 두 문제짜리 짧은 지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문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만 읽고 문제만 확인하고 지문은 다 읽고 푸세요. 이런 전체형 문제가 두 문제 중에 하나 있으면 딱히 전략이라는 건 사실은 필요치 않다. 왜? 짧으니까 그냥 쭉 읽고 찾으면 더 낫다. 오히려 보기 보는 게 더 번거롭다.
근데 이제 좀 긴 지문이 문제란 말이죠. 긴 지문. 그래서 이제 세 문제짜리 이상의 좀 긴 지문 같은 경우는 일단 배치 자체가 후반 배치, 전반 배치라는 게 뭐냐면 전체 문제가 세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로 나온다. 이런 게 이제 후반 배치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후반 배치가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서 제가 요 앞쪽에 또 써놓은 건데 요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지문 요렇게 있을 때 문제가 3개 있으면 여기 전체 문제 있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문제만 먼저 확인하시고 순서대로 근건 잡아 나가세요. 그래서 1번, 2번을 다 해결을 하셔. 그러니까 1번, 2번을 다 해결을 하시려면 지문을 어느 정도 읽어 놓겠죠. 그리고 나서 요 문제 풀게 됐을 때 보기 비교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면 그거 순서대로 풀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배치된 전체형 문제 있으면 그 해당 문제 풀게 됐을 때 보기를 비교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보기를 읽었을 때 읽었던 정보면 바로 뭐 하세요? 난문제면 소거하시면 되는 거고, 그쵸? 만약에 안 읽은 정보, 확인 안 된 정보가 2개 남아있다? 그러면 당연히 지문 나머지 부분하고 보기하고 비교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해당 문제 풀게 됐을 때 보기 가시면 되는데 전반 배치가 되는 케이스도 당연히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전체형 문제가 늘 이렇게 3번에 나오란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올 수 있다. 그쵸? 전체형 문제가. 그럼 요렇게 1번에 만약에 전체형 문제가 굳이 배치가 돼 있다면 근거는 앞쪽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난달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너무 많이 설명해서 이미 좀 이제 아시겠지만 요 전반부에 만약에 전체형 문제가 있으면 요렇게 전반부만 읽으시고 바로 보기 가서 정답이 있는지 보세요. 아시겠죠? 요게 기본이에요. 전반부를 반드시 읽고 가야 돼. 전반부 반드시 읽고 보기 갑니다. 정답 주는 케이스가 7, 80%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반부 읽고 보기 간다. 만약에 전반부 읽고 보기 갔는데 정답 안 보여도 그 첫 단락은 나한테 뭐가 되죠? 배경이 되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읽고 보기를 읽는 것과 무예 상태로 보기 읽는 건 기억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전체형 문제가 1번에 있다? 전반부 읽고 일단 보기 보자. 오케이? 그럼 그냥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겠습니까? 보기 미리 읽는 거 아니고요. 보기 미리 읽지 않고 전반부 읽고 바로 보기 확인.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세부 정보가 근거가 되는 나트루 추론. 이건 여러분 포인트가 이거렇거든요. 지금 얘는 질문에서 키워드 잡을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제가 이걸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 보면 질문에서 얘는 키워드가 있겠죠. 질문에서 키워드가 있겠다. 그쵸? 질문에서 키워드 역할을 할 만한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셔서 보면 첫 번째 질문 보시면 데빗 카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데빗 카드가 뭐냐면 여러분 많이 쓰시는 그 체크 카드. 그 데빗 카드라고 하거든요. 실제 만약에 지문 전체가 만약에 다 데빗 카드에 대한 얘기였으면 뭐 전체형 문제였겠죠. 그쵸? 근데 실제 나왔을 때는 크레딧 카드가 주인공이었어. 그래서 이제 크레딧 카드 얘기를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데빗 카드하고 약간 다르니까 한 2-3문장 줬거든요. 그럼 그거는 키워드스럽잖아. 그쵸?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제 비교하시면 되니까 정보가 비교적 쏠려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정리하면 얘는 뭐예요? 얘는 질문에서 키워드 잡는 거예요. 질문에서 키워드 잡고 지문을 쭉쭉 읽다가 질문에서 잡았던 키워드와 관련 있는 부분이 나오면 비교해서 정답 찾으시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요거는 역시 뭐 아까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 처음이신 분들은 한 번 보면 이해 완전 갑니다. 그냥 뭐 당연히 아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번 달 처음이신 분들은 당연히 한 5번을 읽어 보셔야죠. 그쵸?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이걸 다 녹아내기 때문에 기본 방향을 알고 가시란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의도파악 문제하고 문장 위치 찾기 문제는 딱 2문제씩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나오면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은 뭐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그래서 동의어도 뭐 사실 두세 문제 나오지만 포인트가 좀 간단한 편이라서 요건 좀 설명을 하고 갈 건데, 일단 그 특정 단어하고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가진 어휘를 보기에서 골라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묻고 있는 그 단어, 그 문장 있잖아요. 그 문장,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 반드시 해석해야 돼요. 당연히 해석해야지 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단어를 봤을 때 딱 생각나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나는 뜻으로만 접근하시면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세상 생각보다 정말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모든 언어가 그런데 다의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다의어. 뜻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ETS가 정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뜻을 보기에다 넣어놓고 실제 그 정답은 아닌데 이렇게 낚으려고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석해서 정답을 찾으시자. 괜찮으세요?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정답 찾아볼까요? 10초. 자, 이렇게 가죠. Major stage of the construction. 사실 단어를 또 알고 계셨으면 얘는 뭐 그렇게 꽈서낸 문제는 아니니까 잘 맞추셨을 건데, 여기서 건설의 주요 날짜, 여러분 여기서 기본적으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게 D였거든요. 근데 왜냐면 건설의 주요 토대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건설의 토대가 되는 건 뭐지 뭐 이러면서 이제 헷갈려 하셨지만 얘가 토대란 뜻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해석상 두 개 정도가 헷갈리면 이 단어 뜻을 당연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럼 stage는 무슨 뜻? 단계. 근데 페이지가 완전 단계인데? 그럼 정답 몇 번이요? B. 만약에 여기서 페이지가 단계인 거 모르면 굉장히 또 슬픈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휘력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동의어 쪽입니다. 그죠? 정답은 B. 페이지. 페이지가 단계라고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말 기본 어휘거든요. 이거 모르셨으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오케이? 자, 여기까지 간단 정리 되셨으면 뒤로 갑니다. 제가 오늘 연계 지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맛보기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맛보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벌써 내일 금요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또 만나자마자 이별인데 뭐 주말 과제 하시거나 과제 하실 때 연계가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떤 원리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은 저하고 이제 데이 10에 이 연계 지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완전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드리겠지만 오늘 맛보기 설명을 그래서 과제 때문에 조금 드린다. 그러니까 연계 지문에 대한 원리가 뭔지만 가볍게 알고 가실 건데 두 지문 합쳐졌죠. 이중 지문. 그래서 얘가 두 세트 10문제 나오고, 얘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안 좋아하는 아니면 만나지 못하는 그 3중 지문. 그래서 얘가 3세트 15문제. 번호부터가 약간 낯선 느낌 있으세요? 뭐 190번대 이런 거 낯설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린 이제 뭐 이게 항상 우리가 목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시간 안에 다 푸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시간 안에 푼 지문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지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뒤에 못 만난다고 나하고 공부하면 무조건 만난다. 이건 약 파는 거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정확도를 높이면서 점점점 시간을 좁혀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왜 연계 지문이 탄생이 되냐면 두 지문의 정보가 합쳐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2 문제가 여기서 반드시 나오게 되고, 그럼 3중 지문은 무슨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사람 머리 이거 내잖아. 근데 이거 안 낸단 말이지, ETS가. 그쵸? 너무 고맙지 않아요? 제가 ETS한테 고마운 거 진짜 맨날 이거 한 개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거 한 개입니다. 나머지는 불만족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제가 고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1, 2, 3 안 내잖아. 이게 어딥니까? 자, 그러면 두 개의 지문 연결하는 문제 낸다는 얘기죠. 경우의 수 얘기해 볼게요. 뭐가 가능하죠? 1, 2 또? 2, 3 또? 1, 3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5문제 중에 몇 문제 나오는지 봤더니 여기 만약에 1번 지문에서 근거가 잡히고 얘가 만약에 1+2고 얘가 만약에 2번 지문에서 근거가 나오면 나머지 두 문제 중에서 최소 한 문제 몇 번 연결되는? 3번이 연결되는 문제가 있어야 얘가 세트로 나오는 존재 이유가 된다. 그래서 겹치지 않는 성격 연결 문제 2개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해보죠. 5문제 풀어볼 건데 오늘 우리 첫 만남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께. 그래서 쉬운 지문, 평이한 지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달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다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자, 5문제 가시도록 할 거예요. 그래도 5분 30초 드립니다. 집중해서 뿅.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사실 8-7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론적인 부분, 당연히 기본 베이스이지만, 여러분이 문제 푸시고 나서 제가 해설하잖아요. 근데 해설하는 제가 방법이 실제 그냥 해설지처럼 얘는 얘다, 얘는 얘다, 이렇게만 아주 표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실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과정 자체를 다 보여드려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왜? 제가 푸는 방향대로 본인들께서도 풀어나가시도록 모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풀어나간 방향과 같네? 이건 좀 다르게 이렇게 풀어나가는구나. 이걸 좀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 해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7에서.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세 지문 나왔어요. 이메일 advertisement list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하겠지만 좀 큰 그림을 보면서 들어가시면 내용 캐치에 도움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이메일 주소 쪽에 소속 업체가 엿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엿빠지냐면 real estate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부동산이죠. 그럼 맨 밑에도 사실 써 있긴 하지만 여기 그럼 Harper Real Estate에 속한 즉 부동산 업체에서 말이죠. 왕 씨한테 썼어. 근데 딱 봐도 소속 업체가 같아 보이진 않아. 그쵸? 근데 왕 씨한테 쓰면서 요거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답장이래요. 그러면 문의에 대한 답장이야. 자, 그럼 여기서 머리에 쫙 정리가 되는 게 왕 씨가 부동산 업체한테 문의했구나.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 업자가 답장 주는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세부 정보로 플라이어, 광고지하고 어떤 리스트를 첨부해놨는데 오른쪽에 아까 리스트 본 거 기억나셨어요? 그쵸? 그럼 지금 이거 첨부해놨다라는 게 2, 3번 지문으로 깔리지 않았나? 이 정도가 큰 그림이에요. 그쵸? 이걸 보고 간다라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때요? 내용 캐치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첨부가 된 게 2, 3번 지문으로 나왔다는 얘기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가셔가지고 문제 1번 가시면 요 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왕이 누굽니까? 왕이 너죠. 너에 대해서 언급한 거 1번 지문 가서 찾으실 거고, 2번에 킴인데 킴을 여러분 왼쪽 지문에 가서 첫 번째 지문에 나눠봤더니 나눠 아니죠. 발신자, 수신자 아니잖아. 그럼 이런 애들이 뭐 처리가 필요해요? 키워드. 그러니까 지문상에는 이 킴이란 이름이 그대로 등장하니까 요 이름이 등장하는 위치가 근거의 위치가 보통 된다. 오케이? 그럼 왼쪽 가셔가지고 뭐라고 얘기가 흐르냐면, 야, 내가 너 6월 3일자 이메일 잘 받았어. 뭐에 대해서 문의하는 이메일? 빌릴 집과 관련해서 문의하는 이메일,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뭘 전문으로 하냐면, long and short term house and apartment rental이니까, 우리가 원래 긴 기간, 뭐 짧은 기간에 어떤 집 대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또 전문으로 하고 있어. 그리고 너 같은 고객과 정기적으로 우리가 일한다. 네 같은 고객이 누군데 미국의 for a limited time이니까 잠깐 동안 옮겨오는 네 같은 고객하고 우리가 잘 거래를 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너한테 맞는 프로퍼티를 우리가 찾아줄 것으로. 괜찮아요? 굉장히 이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업체 측에서. 너가 여기서 하게 되는 work assignment, 일에 대한 그 일의 배정이 10달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놀러 오는 거 아니고 이제 work 하기 위해서 잠깐 10달 옮겨오나 봐요. 근데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네가 원하는 rental preferences 무슨 얘기예요? 임대에 대한 어떤 네 선호하는 사항이 아래와 같다는 거 내가 알아. 근데 여기서 언제나 이런 연계에서 명심하실 건 이런 열거가 된 정보가 나오면 이거 가지고 ETS가 거의 연경 문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보통 그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할 때 와서 보면 돼요. 이건 미리 읽어두는 정보가 아니에요. 오케이? 이래 놓고 밑에 내려가셔서 그래서 내가 너의 니즈와 네 버짓에 매칭이 되는 프로퍼티를 찾아봤는데 어머 하나 찾았잖아. 하나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attached flyer를 봐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결국 내가 여기에서 이 attached flyer에 나와 있는 이 선머리 빌딩이 이 고객이 원하는 사항과 충족이 되는 곳이다라는 걸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서 지금 몇 채의 빈집이 있어. 그 빈집과 관련해서 내가 또 어디에 넣어놨대? 3번 지문 리스트에 넣어놨어.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그 호수들이 다 빈집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가 잡히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 빌딩 관리회사와의 계약 덕분에 우리 에이전시, 우리 부동산 업체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게 됐어. 이 아파트를 임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너 언제고나 보는 거는 이제 정하면 된다. 이제 매물 보러 가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누구한테 감사를 표하고 싶냐? 네 동료 여기서 반짝하셨어요? 네 동료 이름이 뭐예요? 킴한테 내가 감사를 표하고 싶어. 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킴 왜냐하면 언제나 나이스한 일이잖아. 뭐가 나이스한 일이냐면 우리 만족한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뭐 하는 거? 추천하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오른쪽에 가서 그럼 얘는 만족한 고객이잖아. 그럼 정답 갈까요? 정답 몇 번 가시면 되겠습니까? 정답 A죠. 이 할퍼 리얼 이스테이트 입장에서 고객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왕 씨한테 추천해 준 것 같거든. 그래서 정답은 A가 맞고 여기서 여러분 낚으려고 만든 보기 한 개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몇 번이 그래요? C가 이제 100% 낚으려고 만든 건 여기 컬리그를 주면서 이제 코어 월커로 낚고 싶은 건데 이건 왜 오답입니까? 로씨 아니고 누구야? 왕씨 동료야. 그쵸? 고객님 동료야. 고객님 동료. 그래서 사람 이름 가지고 살짝 또 헷갈리게 만든 보기. 뭐 이런 보기는 뭐 ETS가 너무 잘 내니까. 그래서 C에 낚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1번 가시면 너희에 대해서 언급된 거 물어봤잖아요. 그럼 정답 몇 번 가시면 되겠어요? 정답? 그렇지. 잘했는데 D? D라고? D는 내가 한번 볼게. 여러분 short vacation 아니죠? 아까 work assignment니까 땡. B번에 보면 얘 buying하고 싶어요? 아니요. 렌틀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D번 있잖아. 알렉산드리아에 잠깐 옮겨올 거다. 이거 맞아요? 맞죠? 왜? 알렉산드리아 찾아볼까요?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 그리고 몇 달이라고 얘기했어요? 10달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잠깐 옮겨오는 거 맞지? D번 확인되고 그래서 C는 사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전에 만났던 적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냥 이메일로만 이렇게 교환했었을 수 있잖아, 얘기를. 그렇죠? C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래놓고 이제 3번 갈까요? 여러분, 썬머리 빌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 이거 무조건 몇 번 지문 연결된다는 생각이 드세요? 2번 지문 연결되겠죠? 썬머리 빌딩 광고가 2번 지문이니까. 근데 A를 딱 보면 대중교통에 가깝다. 몰라. 이렇게 가시면 안 돼. 일단 두 번째 지문으로 가셨을 거야. 두 번째 지문에서 요거를 보통 보게 되거든요. 특징과 관련해가지고. 근데 여기를 봤을 때 지금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의 얘기가 없죠?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썬머리 빌딩이 아까 고객이 원하는 사항에 충족이 되는 곳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분명히 고객이 뭘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서브웨이 스테이션, 지하철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썬머리 빌딩이 그거 충족하니까 추천한 거잖아요? 그럼 A가 소거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1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두 지문 다 있어야 됩니다. 성격이 뭔지 좀 보이시죠? 그리고 요 어파트먼트, 이 썬머리 빌딩은 로시 회사만을 통해서 뭐가 될 수 있다? 빌려질 수 있다. 맞잖아. 아까 뭐 있다 그랬죠? 독점적 권한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업체만을 통해서 네가 계약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B도 기쁘게 속어. C번에 보시면 new appliances가 있다. 몰라 이렇게 가지 마시고 분명히 아까 두 번째 지문을 보통 읽게 되거든요. 당연히. 왜? A번 보기 찾다가 그럼 거기서 무슨 정보를 이미 봐두셨어요? 새로운 냉장고하고 전기 오븐이 모든 집에 장착돼 있다라고 했으니까 new appliances가 있죠. 그러니까 몇 번까지 속어? C번 속어하셔서 정답 몇 번이요? D인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거 제가 또 이것까지 한번 건드릴게요. 왜 이 보기를 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또 이건 많이 나름대로 이 출제자가 생각해서 낸 보기예요. 그냥 아주 생뚱맞게 낸 보기가 아닌 건 theater 빌딩이었었다라는 얘기인데 왼쪽에 두 번째 지문 전반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위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 확인하세요. theater district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theater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뭔가 theater가 막 뭉탱이로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그 거리 쪽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이 건물이 이전에 theater 빌딩이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약간 낚고 싶어서 만든 게 D다 이렇게 가시면 되지만 D는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1 플러스 2 문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 4번은 take인의 동의어거든요. 그럼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take인 여기 있죠. 그러면 레지던트 분들은 파노라믹한 뷰를 take인 할 수 있다. 그럼 파노라믹한 뷰를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오른쪽에 보다에 해당하는 거 딱 한 개 있어요. 보다에 해당하는 거 뭐죠? 여러분 요거는 책임지다, 채택하다, 데코레이션하다. 정답 B번이죠. observe는 준수하다잖아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관찰하다, 주목해서 보다 이런 뜻이 있어서 가장 유사한 의미는 빛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 5번에 가시면 어떤 유닛이 이 왕씨의 니즈에 가장 충족이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문제 있죠? 이 5번 같은 문제는 정말로 반복성이 많은 문제거든요. 3번 연결하시는 거 당연히 맞고 이 고객이 원하는 사항과 왔다 갔다 비교를 하시면서 가장 충족되는 거 찾으십시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일단 여러분 여기 1146호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를 좀 보셔야 되죠.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가 조건을 달았었어요. 자기는 뭘 원한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furnished도 원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쵸? 근데 첫 번째 있는 1146호 안 들어갈 것 같아. 왜요? 뭐가 맞지 않죠? unfurnished. 요게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땡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rental fee가 최대 얼마? 1,800불까지 괜찮대. 근데 1,900불짜리는 그럼 어때요? 얘 기준에서 너무 비싸죠. 그쵸? 그래서 세 번째 집까지는 속어. 뭐 여기까지 속어 잘 하시는데 두 채 집에서는 뭐 가지고 속어하죠? 맞아. 날짜 가지고 비교해야 돼요. 날짜.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beginning next month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달부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다음 달이 지금 기준이 6월이니까 언제부터 얘는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줄라이부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입주 날짜가 가능한 게 8월이면은 얘가 입주할 수가 없잖아요. 7월부터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하셔서 3개가 쫙쫙쫙 없어지고 1044호가 이 고객이 원하는 사항에 가장 충족이 되는 집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징을 비교하면서 하나씩 소거해내면서 찾는 문제 리테스트는 정말로 많이 내고 요 정도 문제는 러버로 치면은 굉장히 평이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러버의 문제에서 분명히 시간을 얻어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난 그렇지 못한데, 그쵸? 아직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특히 이번 달 처음이신 분들은. 그래서 저하고 요렇게 연계 지문에 대해서 배워 나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D번. 요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아침부터 나오셔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과제는 언제나 이렇게 끝날 때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반별 게시판에 늘 예쁘게 써놔요. 그래서 반별 게시판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올려드리는 공지글은 보라색으로 올려드리고 저는 기본 1개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 거는 뭐 금방 보실 거고 다른 선생님들이 공지가 좀 많기 때문에 좀 많아서 헷갈리시면 탭별로 눌러서 보시면 굉장히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LC 5, 6, 7 이렇게 탭별로 보시고 제가 첫날 올린 공지, 그러니까 오늘 완전 올라간 그 뭉탱이 공지 중에서 부교재 과제 부분에 대한 해설이 뭉탱이로 올라가 있습니다. zip 파일로 올라가 있고 제가 데일리로 올리는 건 뭐냐면 수업 시간의 한 부분에 대한 해석지만 제가 데일리로 올려요. 그래서 과제 부분에 대한 해설지는 반별 게시판에 이미 zip 파일로 올라가 있고 전체 부교재 정답 및 해설이란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 해설지 있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다. 막 거의 종강일에 해설지 찾아요. 그럼 제가 너무 슬픈 거 알죠? 종강일에 찾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스스로 했다는데 스스로는 없습니다. 해설지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내일부터 진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메일 편지부터 나갈 거니까 우리가 또 내일부터 신나게 재밌게 볼 건데 내일 주교재 필요합니다. 407쪽 이거 신버전, 최신 버전 기준이라고 했죠? 예전 버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제가 형광펜으로 올려놓은 공지한 게 있는데 그거 꼭 확인하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주교재 준비해 두시고 수업 들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고 우리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교재 1강 부분에 데일리 어사이먼트 있으니까 그거 꼭 공부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가면서 부교재 구입하세요.